안녕하십니까. 슬래피입니다. 2025년 이제 1월이 끝났습니다. 이 1월은 사실 연간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힌트들이 막 쏟아지기 때문인데요. 2024년으로 생각해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 GPU가 모자라다. GPU를 살려고 하게 되면 줄 서야 된다. 이런 얘기 나왔고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한국에서 LNG 선을 비롯해서 에너지 관련된 선박들을 사는 데 있어서는 줄 서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1월 달에 주로 나왔었습니다. 중요한 힌트들이 주로 1월 달에 쏟아지는 거죠. 2025년도 어김없이 힌트가 나왔는데요. 크게 이제 딥시크가 나와가지고 AI, 즉 테크 기술주 투자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갔고요. 그리고 그동안 좀 몇 달 동안 행보하던 금 가격의 방향성을 잡았고, 그리고 일본 엔화에 관련된 중요한 힌트들이 또 나온 상태고요. 그리고 트럼프 덕분에 이런 글로벌 주식 테마에 있어서 뚜렷한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기술주의 다음 패턴을 지금 이어받을 수도 있겠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거의 반대편에 있는 중국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영상의 핵심적인 2025년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저희가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딥시크에 관련된 내용인데, 워낙 이제 전문가들도 많고 이런 딥시크에 대한 스토리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투자에 있어서는 무조건 근거 아니겠습니까? 핵심적인 근거는 뭐냐, 어떤 기준에 따라서 어떤 주식을 투자하는 게 맞냐에 관련된 얘기인데, 저희가 이코노미스지에서 이 차트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뭐 결론을 보면 아레나 랭크, 즉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 랭크를 매겨보게 되면 오픈AI는 4위, 딥시크는 7위 해당되기 때문에 거의 뭐 순위가 훨씬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보면, 퍼 밀리언 토큰, 즉 정보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오픈AI, 챗GPT는 8 정도 들고 이런 딥시크는 한 1 근처에 있으니까 약 비용이 8분의 1밖에 들지 않는다. 즉 가성비가 중요하다 이야기를 해주고 갔습니다. 1월달 이미. 따라서 올해 뉴스나 기술 관련된 코멘트를 보다가 비용이 싸다더라 라고 하게 되면 그 종목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 두 번째 보면 저희가 이제 딥시크가 그러면 어느 정도의 매개 변수 쓰는지 봤거든요. 그 정보 리소스를 얼마나 쓰는지. 챗GPT에 비해서는 약 8분의 1 정도가 비용이었는데 정보 리소스에 있어서는 한 3분의 1 정도를 쓰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중요하진 않고요. 왜냐하면 오픈AI에서 그 정보를 다 오픈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약 한 3분의 1 정도로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제 그 소문들이 좀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정보 리소스 측면에서 효율적인 플랫폼들, 그런 것들은 뭐 인터넷 서비스 회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 회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런 종목들이나 ETF 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맨 마지막 페이지에서 요약을 하면서 종목들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사실 금 가격도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올랐는지 보시면 약 한 4, 50% 정도 올랐는데요. 올라오게 된 근거가 이런 한 4년 정도의 횡보를 끝났는데, 횡보가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바이든 정부 때 주로 횡보를 했습니다. 이때가 이제 트럼프 1기 때거든요. 코로나 때 보면 2,000불을 찍고 나서 횡보를 계속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때 기간 동안에 글로벌 이제 금 수요도 사실 좀 정체돼 있긴 했었습니다. 투자 수요 자체가. 실질적으로 글로벌 가장 큰 금 ETF들 사이에서도 이제 금 실물을 좀 매도하는 일들도 발생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횡보를 하다가 2024년에 본격적으로 올랐는데 거의 이제 4, 50% 정도 오르다 보니까 비트코인만큼은 아니겠지만 못지않게 많이 올랐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중요한 포인트는 문제는 여기서 2,800불을 지금 깨려고 한다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서 가장 큰 근거가 뭐냐? 지금 달러가 금리를 내려야 된다, 혹은 내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이유 때문인데, 아무래도 달러 가치가 상대히 약세를 보이게 되면 금 가격의 강세를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근거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트럼프 당선인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시장의 변동성을 뭐 디폴트 값으로, 그러니까 상수 형태로 지금 주고 있다 보니까 불안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을 사고자 하는 니즈가 아무래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힌트에 따라서 향후 움직일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글로벌 ETF, 가장 메이저 ETF들과 중앙은행들이 어떻게 액션하는지를 나중에 맨 마지막 영상에서 저희가 왜 이런 ETF를 투자하면 좋은지는 맨 마지막 페이지를 통해서 정보를 요약할 때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이 또 연결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이제 일본의 인플레이션을 보시면 글로벌 이제 국가들 중에서 가장 이제 물가가 안 오른 나라가 일본이었는데 지금 4%까지 올랐습니다. 보시면. 이게 어느 정도 숫자냐면, 생각해 보시면 지금 미국의 PC라든지 인플레이션 숫자를 보면 2.8% 정도, 3%를 하회하기 시작했거든요. 따라서 일본의 인플레이션율 자체가 1%포인트나 더 높고요, 미국보다. 그런데 금리를 보면 일본이 0.5,
미국이 거의 4.5 수준이기 때문에 거의 9배나 미국이 금리가 높아요. 그 이야기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일본은 금리를 더 올려야 될 것 같고 미국은 금리를 조금 내려줘도 될 것 같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여기서 저희가 확인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힌트는 일본 채권은 매도해야 되는구나. 금리를 올릴 거니까. 그리고 또 거기 하나 더 있어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유동성이 좀 잠기거든요. 일본 주식도 좀 덜 매력적이다. 하지만 일본 엔화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왜? 금리를 올리니까 아무래도 일본 엔화가 좀 강세가 될 여지가 생기는 거니까요. 여기서 사실 투자의 어떤 판단 잣대가 확 쓴 것 같고요. 여기에 이어서 이제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어떤 걸 지금 만들어내고 있느냐? 요 보라 색깔은 이제 미국의 방위비, 까만 색깔이 방위비고요. 그리고 이 보라 색깔은 미국 정부의 이자 비용입니다. 채권은 엄청 재무부에서 찍어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1000 트릴리언 US 달러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뭐 1000조 달러 이상을 이제 방위비로 이제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자, 우리의 공약을 이행하자. 자, 방위 비용들을 뭐 한국 우리 우방들한테 다 공동 분담하기 시키자. 나토도 뭐 비용 분담을 유럽 애들이 잘 안 해주면 우리도 나토 탈퇴할 거야. 라는 이야기 나오게 된 게 요 근거 때문입니다. 방위비가 역대급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위비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이 이자 비용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자 파월 중앙은행한테 금리 좀 내려. 이자 비용이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잖아.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이 방위비 분담 못지않게 중요한 테마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에 이런 세계적인 갈등에 기름을 붓고 있는 트럼프의 어떤 역할 자체가 방위비에 대한 글로벌 테마를 계속 연결해서 움직이게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 인플레이션 문제 때문에 향후에 어떤 식으로 영향이 갈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 정부가 지금 바이든 정부 때 생각해 보게 되면 2.1 트릴리언 정도를 줄였어요. 긴축을 통해서. 양적 완화의 반대편에 있는 QE의 반대편에 있는 QT를 통해서 이런 이제 북을 줄여갑니다. 즉 긴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만큼까지 떨어지려고 하게 되면요. 추가적으로 그동안 해왔던 거의 한 3년 가까이 해왔던 2.7 트릴리언, 2.1 트릴리언보다 더 큰 2.7 트릴리언을 가야 되는데 이때가 트럼프 1기 때거든요. 이때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트럼프 정부는. 그러면 돌아가려고 하게 되면 더 긴축을 더 해야 되는데 그러면 쉽게 유동성이 시장에서 회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동성이 회수된다는 거는 사실 주식시장이 좀 좋은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웬만큼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지 않는 이상 성장주 투자에서는 좀 쥐약입니다. 따라서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을 반드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유동성이 긴축이 돼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이 뭐냐에 해당되는 내용을 생각해 보시면 아무래도 성장주보다는 가치주가 좀 유리한 부분이 있고 아무래도 필수로 소비되는 것들, 필수 소비재에 해당되는 것들이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1월 달에 주가가 움직이고 있어요. 보면 이제 코스트코도 그렇고요. 그리고 아마존도 보면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또 연결돼서 또 정리를 하면서 마지막 페이지에서 중요한 실질적으로 어떤 주식을 투자해야 되고 어떤 ETF를 투자해야 되는지 요약하는 것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는 제가 앞에 페이지에서 전혀 얘기하지 않았던 중국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동안 중국이 거의 쉬고 있지 않았습니까? 재정이 건전하다. 누가? 중앙정부 재정이 건전하다. 당신들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건 지방정부의 재정일 뿐이다. 중앙정부 괜찮아라고 얘기했는데 보면 7%까지 재정적자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보면 요 근처 뭐 1, 2% 정도는 재정적자를 낸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7%에 해당되는 거의 3배, 4배에 해당되는 재정적자를 내본 적이 없어요. 중국의 중앙정부도. 그만큼 지금 불안한 거죠. 즉, 여기서 경기를 살리지 못하면 인민들의 불만이 엄청나게 올라올 거기 때문에 미국하고 무역전쟁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해결해야 됩니다. 따라서 제가 처음에 딥시크 이야기를 드리면서 여기서 그러면 그나마 중국에서 좋아 보이는 게 뭐가 있냐. 중국 테크 기업들인 거죠. 즉 AI 서비스에 연결되어 있는 테크 기업들이 좋은데 그런 기업들이 아무래도 미국에서도 상장된 ETF들이 있거든요. 뭐 CQQQ라든지 KWeb 이런 것들을 사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아마 주가가 좀 오르기 시작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가격적이 나오거나 이럴 때마다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셨다가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그리고 금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보면 금 ETF들이 실물 금들을 많이 팔았어요.
그런데 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서부터 실물 금들을 다시 그 ETF를 사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있었냐면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조용히 금 실물들을 창고에 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분 데이터를 동시에 이 두 가지를 확인하신다고 한다면 금 투자를 하실 때 3,000불 갈 수도 있겠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요약하자면 올해 한 5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트럼프 행정부가 나와서 AI 투자 테마의 환경이 바뀌었고 투자를 할 때 중요한 카테고리 2가지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사결정 변수를 삼아야 되고 그 변수는 제가 첫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에서 이 인플레이션이 오면서부터 미국 투자에 있어서 투자 전략 그리고 지금 그런 투자 전략에 더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글로벌 방위 투자, 방위비에 관련된 이슈를 계속 끌고 나갈 거기 때문에 그 역시는 한국에서의 해당되는 주식들도 너무 괜찮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요약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업데이트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 찾고 있으니까요. 찾는 대로 개별 영상을 통해서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대표였습니다.